자, 그런데 요즘 또 가장 짚어봐야 될 이슈 중 하나가요. 바로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 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또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또 몇몇의 또 정치 검찰 문제를 삼으면서 검찰청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건데요. 사실 99%의 민생 범죄가 아닌 1%의 권력형 범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검찰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복을 요청을 하면서 이런 그 검찰 해체라고 하는 민주당의 모순을 제대로 직격을 했습니다. 요지는 민주당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수사와 기소가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궤변을 저는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사가 되어야만 그 결과로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기소의 주체가 바로잡지 못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검사가 수사는 하지 못하고 기소만 했을 때 패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했어야지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검사 입장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사건을 굳이 본인의 패소율을 높여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기소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강변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3대 특검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가 완벽하게 합치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모순적인 행태에 대한 자괴감을 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면은 검찰청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 유예기간이 1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까지 밀려있는 민생 수사라도 마무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이 모든 것이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것에 그런 모순점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선 검찰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잘 저는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민주당에서 뭐 추석 선물로 뭐 밥상에 그렇죠. 올려드리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석 선물에 지금 11개 쟁점 법안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찬 가지 수를 11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입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도 지금 이게 위헌적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상의 검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제가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법률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수천 개의 법안들을 개정을 해야 되고 헌법을 고쳐야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해체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소원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우리가 법안 소위라고 하는 그 사전 절차가 있는 이유는 법안이 본회의 의결 전에 충분히 무르익고 정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전횡을 펼쳐왔는지를 다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반장을 뽑는 간사 선임도 법사위는 안 해주고 정부조직법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통과 직후에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오탈자까지 고치는 총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그 내용을 바꿔버리질 않나? 그리고 또 그 국회 증감법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회의장실이 민주당에 항의를 해서 야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게 말이 되냐?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것도 황급히 표결 직전에 아예 내용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국회를 수기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해체도 마찬가지고 1년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1년 안에 78년 이 검찰이 만들어온 역사와
수사와 이런 업무의 그런 것들을 다 공백을 메꿀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의 반찬 가짓수 늘리기 위해서 반찬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는 이 반찬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입법을 했고 이런 것들의 후과는 국민들이 맡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결과적으로 정확히는 국민들의 밥상도 아닙니다. 개딸들의 밥상인 것이죠. 그래서 개딸들만 바라보는 민주당 정치의 말로가 너무도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우리 일타뉴스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 범죄자가 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피해자가 될 수는 있거든요. 혹은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는 있거든요. 검찰청 해체가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악영향인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얘가 전세 사기예요. 뭐냐면 이 경찰들 전세 사기를 수사하려면 민법,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그 전대차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경찰 과목에는 민법 시험이 없습니다. 예,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시험 보호법도 없어요. 근데 그 검찰 변호사 시험법엔 다 있거든요. 민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형법을 공부하는 게 로스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법적인 체계를 검찰에서 그동안 잡아줬는데 그러한 검찰청을 해체하면 전세 사기 수사에 대해서 이게 결국 재판 가면 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좀 걱정이 경찰들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의 시험을 봐서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전국에 2년이나 1년에 걸쳐서 뺑뺑이를 계속 돌죠. 저희가 사건을 변호사들이 하다 보면 꼭 이제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경찰 중에 아는 사람 많아요. 내 뭐 친구의 친구도 경찰이고 누구도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통사고나 뭐 학폭위 같은 문제나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잡아주거든요. 인맥으로 뒤틀렸던 그러한 문제를 검찰은 잡아주는데 이러한 검찰을 해체하면 아까 말한 민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전세 사기 같은 사건이나 인맥적인 요소를 뒤틀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잡아줄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법입니다. 네. 네,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법조계와 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빠진 공백을 경찰이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 네.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 사기 같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 수사가 지연돼서 공백이 있거나 또 사건이 실종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만 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그 염전노예 사건이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왜 그런 사건들이 수십 년 동안 곪고 노출되지 못했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일부 부패한 경찰들이 그런 문제 상황들을 방치를 하고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바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경찰의 부패한 상황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초동수사가 미비했다라고 해서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바로잡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버닝썬 사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부정한 세력들이 유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크게 비화가 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바로잡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안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가능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예시들만 보더라도 이 검찰 해체라고 했을 때 누가 수혜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너무도 명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형사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무죄 판결률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 정치범죄, 지능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그런 경미한 사건들은 다 유죄 추정을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찰이 건드리기 힘든 지금도 무죄 판결을 많이 받고 있는 지능범죄, 부패범죄, 정치권에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만 검거율이 낮아지고 더 수사가 난항을 겪고 그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웃겠습니까? 부패한 정치인들만 웃는 거거든요. 범죄자들만 웃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계약을 저지르면서 심지어는 본인들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조차도 수사 기소가 합치된 방식을 강구를
주도를 하면서 이런 식의 무리한 검찰 개혁을 추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한풀이식 정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정청래가 이 검찰 개혁이 통과되고 나서 그 정보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했던 말들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했을 때 효과가 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정치인의 전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개혁의 해체라고 하는 그런 수건 사업, 과제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벅차오른 감정, 그 한풀이식의 감정 그 하나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오랜 수건 치적 사업을 완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제된 문제인식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그 역사, 그 개딸들의 바람이 검찰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관념을 해소하는데 함몰된 나머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은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력이 검찰 해체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재명에 대한 면소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계약을 통해서 누더기로 만들고 있고 반미선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께 미칠 피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절차의 합리에 함몰됐다가 결과의 합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가장 비합리적인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중의 공감하고 우리가 정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뭘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정치라고 하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새 지도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은 그러했는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또 민주당의 실정 때문에 재집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 전 정권의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당하게 만든 이런 업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숙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법조인의 시각을 네.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하기 이전에는 어떤 수사가 어떻게 됐냐면 국민들이 검찰청에다가 고소장을 낼 수도 있고 경찰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범죄자를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이 수사했던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어요. 그럼 검찰이 그 범죄자를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불러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수완박이라 그래서 검찰도 수사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한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버렸고, 그나마 있었던 게 보안 수사권이라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경찰들한테 이런 거 보충하세요. 계좌 기록 이런 거 더 따보세요. 이런 걸 더 물어보세요. 이런 보안 수사권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청 해체하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보안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간다는 것인데 그 검찰이 법리적 판단 안 하고 그러면 중수청은 왜 있냐라는 그러한 의문점부터 드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기관을 왜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냐, 그런 것이고, 과거로 다시 되돌려놔야죠. 과거로 다시 되돌려놓으면 이 수사 지연 같은 문제도 예전에는 그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내리면 경찰이 3개월 안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찰 컴퓨터에서 빨간불이 뜬대요. 빨간 그 한 며칠이 안 남으면. 그러면 이거 빨리 내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범죄자를 불러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한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이 된 이후에는 이 빨간불 깜빡깜빡거리는 시스템, 이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번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만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경찰 수사만. 지금 그러한 현실을 더 이미 어지럽힌 현실을, 문재인 정부가 어지럽힌 현실을 이재명 정부가 더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네. 형국입니다. 네. 앞으로 경찰 조직이 법률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네. 의문도 제기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경찰은 현장 전문성이에요. 수사 전문성과 현장 전문성. 법률은 법률 전문성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경찰들한테 야 너네가 법률 전문성까지 갖춰 이러면
낮에는 반일하고 뭐 주경 야독이에요 지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데스크 업무해.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범인 잡아와 현장 몸뛰고 범인 잡아서 조서 두들기고 밤에는 법 공부에 민법 공부에 상법 공부에 지금 상법도 회사 수사 우리가 다 해야 돼. 원래 회사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했거든요. 상법도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주주총회에 대해서 뭐 특별결의 사항 뭔지 다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경찰들이 일 못하죠. 그나마 지금 약간 보충하고 있는 게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들을 특채로 채용을 하는데 그 특채를 1년에 15명 정도 채용해요. 15명, 20명 정도 채용하고 왜냐면 이 특채를 채용하는 이유가 뭐 아까 말한 그러한 상법 문제, 뭐 공직선거법 문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 시험에는 형법, 형사소송법밖에 없어요. 공직선거법을 안 배웠어요. 근데 선거사범을 어떻게 수사하냐고. 선거사범은 검찰이 해야죠. 저희는 시험 볼 때 그런 걸 다 보거든요. 헌법도부터 보니까. 그래서 경찰들에게 오히려 법률 전문성까지 강요하다 보면 경찰들이 손살이 치죠. 아예 안 해. 우리 지금 범인 잡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나이 40 넘어가지고 무슨 민법 상법 다시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아예 우리 안 합니다. 라고 해서 더 나라가 더 꼬여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경찰은 전적으로 이 정치권의 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검찰들은 때려치면 변호사라도 하죠. 경찰들은 뒤가 없는 직장인 개념이거든요. 공무원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된다면 경찰은 더한 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유를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찰 세력을 등에 업고 경찰선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치권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직이 적어도 이 법률에 대한 좀 이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로스쿨도 입학하고 졸업하려면 최소 5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변호사 시험을 붙는 기간을 제외를 하더라도 4,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1년 유예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경찰들이 이 현장의 법률 지식들을 갖추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를 이해를 하고 수사기법의 노하우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검사들을 모욕을 주고 있냐면 검사들이 이미 법 쪽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명예직이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워라밸이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이른바 저 같은 MZ들 입장에서는 그런 명예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처럼 직급으로 규정되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어느 정도의 그런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지가 검사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성과주의와 명예가 검사라는 조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였는데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사견을 전제하긴 했습니다만 공소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단 수사관처럼 직급을 부여하고 공무원들 중에 원오브 댐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모욕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가 하는 일이 기소 말고 뭐가 더 있냐, 기소 자판기 아니냐 이런 식의 멸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지금 검사 조직에서 무수한 사람들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사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현상들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공수처가 왜 조직으로서 기능을 못했습니까? 이 지위 자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소가 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검사들, 유능한 검사들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들이 수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능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행안부 산하에 만들어질 새로운 이 중소청,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검사들이 명예를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임무에 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찰들만 힘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들도 그런 조직의 기능 자체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 몇 년 동안 총체적으로 무너질 거거든요. 이 무너진 수사기관의 그런 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추후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와해된 조직, 이미 인력 공급과 그런 어떤 체계가 망가진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은 망가뜨리는 것보다 곱절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역적인 변화가 정말 국가적으로 미칠 해악에 대해서 진작에 성찰을 해야 되고 저는 분명히 이 정권에 한 3년 차부터는 반드시 그 후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검찰청을 폐지해 놓고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바로 못 잡죠. 지금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게
그 국회에서 질문 들어간 게 검사 2,300명은 몇 명을 나눠주는 거 결정돼 있냐, 수사관들 11,000명인데 11,000명 나눠진 거 결정돼 있냐,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고 지금 그러면 이 단계별로 국수위 설치하냐니까 결국 국수본 설치 안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국수본 설치 전제를 조건으로 중수청 기수청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골머리 터지는 게 법무부랑 행안부의 이 관련 법령 제정과의 담당 공무원들만 지금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돼봤거나 범죄자가 돼봤거나 하는 한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세트를 겪어봤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분들은 법령을 짜는 공무원분들일 텐데 가장 머리가 터지고, 이거 쉽게 가는 방법은 그거죠. 그냥 민주당 성향에 있는 그 변호사 단체나 혹은 민주당 성향에 있는 법학 교수한테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용역 주는 겁니다. 용역.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3개월 안에 법령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게 민주당이 가장 쉽게 하는 방식일 텐데, 아무리 뜯어 고쳐도 빈 공간은 구멍구멍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 1년 지금 유예기간이 1년이잖아요. 검찰청 해체 유예기간은 1년. 이거 저희가 상임위, 내년 2월 상임위, 4월 상임위, 또 이번에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계속 두들기다 보면 유예기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헌법소원이라는 게 결국 그 요건이 있어요. 집적성, 뭐 자기 관련성, 현재의 침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 검찰청 해체로 인해서 나한테 지금 현재의 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헌법소원이 인용되는데, 사실 역대 법무부 장관이나 역대 검찰총장분들이 이걸 제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냉정하게 이게 위헌 맞거든요. 위헌은 맞는데 위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있어요. 그 자기 관련성, 그 요건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걸로 판시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검찰한테 무슨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청 해체로 인해서 내 수사가 없어졌다던가 뭐 기간이 늘어났다던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근데 엄밀히는 전 국민이 피해 대상 자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네, 하죠. 네. 왜냐면 이게 수사 체계가 누더기가 되게 되면은 그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더라도 미래 잠재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누구라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은 청구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직 법무부 장관 혹은 현직 검찰총장, 현직 검사들과 같은 직접적인 그 침해 대상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정권의 놀이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출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으로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제와 검사라고 하는 역할 부여가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저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할 정도의 핵심은 이거겠죠. 큰 개혁 과제를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투석밥상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 선출직 권력의 위세를 앞세워서 전횡을 저지른다라고 하면은 그 선출직 권력을 단죄할 수 있는 힘은 국민들한테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